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범인보다 혜빈이가 더 기억되길 한동훈 사형시설 제대로 유지하라입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좋은 어른들이 있어준 것이 감사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 열심히 살려 노력했던 것 같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 김혜빈 씨가 생전에 남긴 글입니다. 올해 나이 이제 20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어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꿈 많은 청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사람들이 가해자 최원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보다는 이 혜빈이가 얼마나 밝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기억했으면 한다라며 어제 최혜빈 씨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사랑한다. 혜빈이 정말 사랑한다. 그냥 단순 교통사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힙니다. 이거는 분명히 세상이 알고 싶은 테러입니다. 테러. 네, 고 김혜빈 씨 이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종이 몰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2명이 숨지고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길을 지나던 12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고생하셨습니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잘못하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돼도 안 되더라고. 새로 죽였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수위 강화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법무부 실제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하고 있었죠. 오늘은 한동훈 장관이 전국의 교정소에 있는 이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분의 피해자를 넘고 전부 강요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시대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는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이 피해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 기회 없을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게 좀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된 건 1997년 12월, 무려 26년 전입니다. 현재 사형이 확정이 됐지만 복역 중인 수감자, 유영철, 강호순과 같은 연쇄 살인범을 포함해 총 59명입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겠다는 건가요?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는 건가요? 네, 법무부에서는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이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입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조금 전 국회에 나온 한 장관 본인도 이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구현할 점이 많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왔죠.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하고 달라진 바는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그리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용 행태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시설들을 살펴봐라 하고 뭐 명령을 내린 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일 뿐 그것이 지금 사형을 당장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지금 시류와 연관해서 뭔가 좀 제지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 기억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유족 측의 이야기입니다. 강력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보도도 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 피해자 입장에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네. 좀 유족들이 어떤 그 취지대로 정말 이 가해자를 우리가 최원종을 알아서는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피해자가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정말 젊은 청년이 저렇게 진짜 부지불식간에 정말 뭐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족이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얼마만큼 뜻깊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밝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피해자 유족에서는 뭔가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피해자가 당한 피해 사실도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진국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지금 이 유족들의 말씀처럼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일 극도로 절제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피해를 남긴 가해자에게 잘못하면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범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 피해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가야 된다는 것에도 100% 동의하고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사형 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뒤늦었지만 약간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해자 인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지진 변호사님, 사형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 이야기도 있지만 외교적인 문제도 걸려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가 아까도 나왔지만 실질적인 어떤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면 네.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인권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 이제 국제 여론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이 사형제의 어떤 효과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하고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이게 관련 위헌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형제가 정말 실제로 범죄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비용 측면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사형제에 관해서 합헌 결정이 나온 게 가장 최근 결정이 나온 게 2010년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사형제 관련 위헌 논의들이 계속 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2022년도에 이제 공개 변론까지 열렸거든요. 헌재에서.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사형제의 위헌 판결이 또 위헌 관련 판결이 나올 텐데 지금 이제 그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 사형제가 위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이제 헌재에서는 저번에도 사실 5대4 정도로 아주 박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헌재에서 진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네. 이제 실질적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 입장은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사형제 존치를 아무래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재 판결 전에 만약에 사형을 꼭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어떤 국민 여론이나 어떤 국제사회 여론을 좀 검토한 다음에 네. 정말
어떤 범죄 예방 효과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제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보일 때 이때 한번 집행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검토할 이런 수도 부분은 있겠다. 배제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정부 여당에서는 실제 집행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사법 입원제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에서는 범죄자 인권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 조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범죄자 인권 따지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유가족들이 피눈물 흘린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사형 집행이야 국제사회의 여러 여론 때문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사형 선고는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실질적인 무기징역이죠. 지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일정을 채우고 나면 가석방 되는 경우가 네. 꽤 있다고 합니다.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빨리 도입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시켜야 될 범죄자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법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